욕실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면서 병철이 나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버님. 서연이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으로는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상도 못했어.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그지? 병철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문을 열기 전에 확인했어야 했는데. 서연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토요일 아침 6시 서연은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밥솥에 증기가 올라오는 소리와 함께 가족들을 위한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올해로 결혼 22년 차 52세의 서연에게 이런 아침 루틴은 이미 몸에 밴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골프 치러 가나요? 서연이 식탁에 음식을 올리며 남편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오늘 거래처 사장님들과 약속 있어. 점심까지 먹고 오후에 돌아올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찬장에서 그릇을 꺼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는 남편이 서운하지만 22년 결혼 생활 동안 익숙해진 감정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아직 주무시나 봐요. 서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아버지 요새 좀 피곤해 보이시더라. 더 주무시게 두자. 서연은 조용히 식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편 정우 55세, 시아버지 병철 76세, 그리고 서연. 시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두 자녀들은 모두 대학에 진학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주말에만 가끔 집에 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정우는 골프백을 챙겨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에 봐요. 아버지께 제가 나갔다고 말씀해 주세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서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정리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말이지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왠지 모를 외로움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서연아. 갑자기 들려온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실래요? 병철은 부엌으로 들어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밥 좀 줘. 정우는 나갔나? 네, 방금 골프 약속 있다고 나가셨어요. 시아버지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고 옆에 앉았습니다. 요새 좀 어떠세요? 기운 없어 보이셨는데. 병철은 젓가락을 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서연은 시아버지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경험 덕분인지 손은 투박했지만 어깨는 여전히 넓고 단단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도 좋은데 산책이라도 다녀오실래요? 그래도 되겠네. 아침 먹고 좀 쉬었다가 가자.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오늘 하루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빨래도 해야 하고 창고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데 갑자기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 서연의 비명과 함께 병철의 놀란 표정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미안하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아서. 병철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수건 하나만 두른 서연의 모습을 본 후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잠그는 걸 깜빡했네요. 서연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서연은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 22년 동안 시아버지와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조심했는데 오늘따라 실수를 했네요. 옷을 입고 나온 서연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병철과 마주쳤습니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버님 산책 가실래요? 병철은 신문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가자. 아파트 단지 주변을 걷는 동안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 없이 봄 햇살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자꾸만 아까 욕실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의 놀란 눈빛,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느낀 이상한 감정. 서연아. 병철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아까는 정말 미안하다.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문을 잠그지 않은 실수였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서연은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시아버지의 존재감이 갑자기 크게 다가왔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문득 병철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고든 자세와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서연은 자신의 생각에 놀라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날 저녁 정우가 돌아왔을 때 세 사람은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식탁 건너편에 앉은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 얼굴이 빨개졌는데 어디 아파? 정우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주방이 더워서 그런가 봐요. 병철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의 시선이 가끔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범했던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과 병철은 아침 욕실 사건을 겉으로는 잊은 듯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가끔 시아버지의 시선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출장으로 집에 없었고 서연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녁 곧 준비됩니다. 대답이 없자 서연은 거실을 둘러봤지만 병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책 나가셨나? 창밖을 보니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 서연은 병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병철이 돌아오지 않자 서연은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며 시아버지를 찾던 중 단지 입구에서 비에 흠뻑 젖은 병철을 발견했습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 비를 맞고 계세요? 병철은 축 처진 모습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우산을 안 가져와서. 조금 기다리다가 오려고 했는데 비가 점점 심해졌어. 서연은 급히 우산을 씌워주고 병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빨리 들어가요. 감기 걸리겠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병철은 온몸이 젖어 떨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수건을 가져와 건넸습니다. 아버님, 빨리 옷 갈아입으세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병철의 침대에 전기장판을 펼쳐놓았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병철은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조금 춥네. 서연은 병철의 이마에 손을 대보고 놀랐습니다. 열이 있어요. 약 드시고 빨리 주무세요. 서연은 해열제를 가져와 병철에게 건넸습니다. 약을 받아드는 병철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철의 손을 잡아 약을 먹는 것을 도왔습니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약 먹고 따뜻한 차 마시고 주무세요. 병철은 약을 삼키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그날 밤 서연은 병철의 상태가 걱정되어 자주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정쯤 병철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급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병철은 이불을 덮고 있었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춥다.
너무 춥네. 서연은 병철의 이마를 만져보고 놀랐습니다. 열이 더 오른 것 같았습니다. 급히 냉찜질을 준비해 이마에 올려두고 체온계로 열을 재보니 39도가 넘었습니다. 아버님,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약 먹고 자면 괜찮아질 거야. 서연은 고민했습니다. 이 시간에 병원에 가려면 택시를 불러야 했고 병철의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열을 내리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몸을 좀 닦아드릴게요. 열을 내려야 해요. 서연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병철의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과 목 그리고 팔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이불을 좀 내려주세요. 상체도 닦아드릴게요. 병철은 힘없이 이불을 내렸습니다. 서연은 병철의 상체를 닦으며 놀랐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근육이 살아있었습니다. 과거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병철의 가슴을 닦아내는 동안 서연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를 간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의 몸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아. 병철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어디 불편하세요? 너무 고맙다. 혼자였으면 어떻게 됐을지.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제가 더 잘 모셔야죠. 시어머니를 언급하자 병철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5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된 시아버지의 외로움을 서연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좀 어떠세요?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아요.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서연은 병철의 이마에 다시 냉찜질을 해주고 약을 한 번 더 먹였습니다. 좀 더 주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병철이 잠든 후에도 서연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의자에 앉아 병철의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그의 단단한 체격과 따뜻한 체온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정우와는 다른 묘한 느낌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서연은 고개를 흔들며 자신의 생각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밤새 병철을 간호하는 동안 서연은 계속해서 이상한 감정의 혼란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철의 열은 많이 내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죽을 끓여 병철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죽 먹고 약 드세요. 병철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밤새 간호해줘서 고맙다. 괜찮으세요? 열은 많이 내렸네요. 응, 많이 나아졌어. 서연은 병철이 죽을 먹는 것을 도왔습니다. 수저를 건네는 동안 서연의 손이 병철의 손에 스쳤고 서연은 순간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쉬세요. 제가 자주 들여다볼게요. 병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서연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없고 무뚝뚝했던 시아버지였지만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니 더 인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서연은 병철을 간호했습니다.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철도 평소보다 말이 많아져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나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병철의 이야기에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2년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병철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열도 거의 내렸고 기운도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내일이면 완전히 나으실 거예요. 그래, 내 덕분이야. 병철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자였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서연은 병철의 따뜻한 손길에 순간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님.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시아버지를 간호하면서 느꼈던 이상한 감정들, 그의 단단한 몸과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의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나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서연은 자신의 생각에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병철의 모습은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병철이 건강을 회복한 후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서연과 병철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눈이 마주치면 서로 빙그레 웃음을 지었고 평소보다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아버님, 오늘 점심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서연이 부엌에서 일하며 물었습니다. 병철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먹고 싶은 거 해. 내가 하는 건 다 맛있으니까. 서연은 그 말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시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2주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 서연은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요? 어디로요? 베트남이야. 신규 사업 관련해서 급하게 결정됐어. 미안하지만 잘 부탁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출장은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주 동안 시아버지와 둘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잘 계세요. 여보 잘 부탁해. 현관문이 닫히고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서연아. 병철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정우 없는 동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하지만 괜찮아요. 그날부터 서연과 병철은 집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TV를 보고 가끔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출장 닷새째 되는 날 병철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병철의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가끔씩 이래. 약만 먹으면 돼.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가져올게요. 병철은 자신의 방을 가리켰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 있어. 서연은 급히 병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자 여러 종류의 약이 보였습니다. 어떤 약을 드려야 하지? 그때 뒤에서 병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얀 병에 있는 거. 서연이 돌아보자 병철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아버님! 서연은 급히 병철을 붙잡았습니다. 병철의 무거운 몸이 서연에게 기대어져 둘은 함께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서연은 병철의 몸이 자신의 위에 눌려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무게, 체온, 심지어 숨결까지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아, 미안해. 병철이 겨우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약만 먹으면 돼. 서연은 서둘러 하얀 병에서 약을 꺼내 병철에게 건넸습니다. 물을 가져오려 일어서는데 병철이 서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서연은 병철의 손길에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님. 물을 가져와 병철이 약을 먹는 것을 지켜본 후 서연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병철의 안색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병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일은 가끔 있어. 약 먹으면 괜찮아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정우도 알고 있나요? 몰라도 돼. 걱정만 할 테니까. 서연은 시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심장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병철은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너는 참 좋은 며느리야. 좋은 며느리라는 말이 서연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왜 시아버지의 칭찬에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저녁이 되자 병철은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저녁을 준비했고 둘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내 덕분이야. 병철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내리깔며 밥을 떠먹었습니다. 병철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어 마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서연아, 내일 아침엔 내가 간단한 아침 준비할게. 너도 좀 쉬어.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있어. 병철의 제안에 서연은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22년 결혼 생활 동안 아침 식사를 차려준다는 말은 남편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눈을 떴을 때 이미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였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급히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병철이 앞치마를 두르고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늦잠을 잤네요. 병철은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잘 잤어? 거의 다 됐으니까 앉아. 서연은 어색한 마음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병철이 차려놓은 아침 식사는 간단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밥과 국,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솜씨가 좋으세요. 서연이 음식을 맛보고 말했습니다. 병철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옛날에 혼자 있을 때 좀 해봤지. 내 음식보다는 못하지만.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지만 서연은 이런 변화가 나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식사 후 서연이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병철이 말렸습니다. 내가 할게. 너는 오늘 하루 쉬어. 아니에요, 제가. 서연이 설거지를 고집하며 싱크대로 향했고 병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좁은 싱크대 앞에서 두 사람이 그릇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서로의 몸이 부딪혔습니다. 순간적으로 서연은 병철의 단단한 가슴이 자신의 등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둘 다 움직임을 멈추었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안. 병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몸은 여전히 서연의 등에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병철의 숨결이 서연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그 따뜻함에 서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마침내 병철이 한 걸음 물러났고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거실에 있을게. 병철이 서둘러 부엌을 떠났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설거지를 계속했지만 방금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병철의 체온, 그의 숨결, 그리고 그 순간 느껴진 이상한 감정.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서연과 병철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공간에 머물며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병철도 조용히 식탁에 앉았고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병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서연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병철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어색해지는 게 싫어서요. 병철은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그냥 평소처럼 지내자. 정우도 곧 돌아올 테니까. 정우의 이름이 언급되자 서연은 갑자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시아버지와 이런 감정을 나누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평소처럼 지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무언가가 변해버렸다는 것을. 평소처럼 지내기에는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달라져 버렸다는 것을. 정우의 출장이 일주일 더 연장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서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병철과의 이상한 감정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님, 정우가 출장이 연장됐대요. 일주일 더 있다 온대요. 병철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요즘 정말 바쁜가 보구나. 서연은 병철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도 자신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최근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와의 미묘한 순간들, 자신이 느꼈던 이상한 감정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미쳤나 봐. 어떻게 시아버지에게 이런 감정을. 서연은 자책하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수건으로 몸을 감싼 채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병철과 마주쳤습니다. 병철도 목욕을 하려는 듯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 서연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철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시선이 서연의 젖은 몸에 머물렀습니다. 수건 하나만 두른 서연의 모습에 병철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미안. 병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에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먼저 쓰셔야 하는데. 아니야, 내가 먼저 써. 난 나중에 해도 돼. 병철이 돌아서려는 순간 복도의 러그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그를 붙잡았고 그 과정에서 수건이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순간 병철의 시선이 서연의 가슴으로 향했고 서연은 급히 수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철의 눈에는 깊은 욕망이 담겨 있었고 서연도 그 시선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서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갈게요. 서연은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서연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복도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병철의 깊은 눈빛,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그 이상한 설렘. 정신 차려, 서연아. 그분은 시아버지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다그쳐도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 정우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렘과 욕망.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자꾸만 병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병철이 부엌에 들어왔을 때 서연은 침착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 드세요. 병철도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병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제 일은. 미안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제 일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병철이 주제를 바꾸며 물었습니다. 집 정리하고 저녁 장볼 생각이에요. 아버님은요? 나는 옛 친구 만나러 나갈까 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둘 다에게 좋을지도 몰랐습니다. 병철이 집을 나간 후 서연은 청소기를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이 감정은 무엇일까? 단순한 일시적인 호감일까? 아니면 더 깊은 것일까? 오후가 되자 서연은 장을 보러 마트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시간을 보내며 천천히 식재료를 고르고 돌아오는 길에는 공원에 잠시 들러 벤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곧 사라질 거야. 정우가 돌아오면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갈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무언가가 영원히 변해버렸다는 것을.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자 병철도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아버님? 응, 방금 왔어. 장 많이 봤네? 서연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병철이 다가와 장바구니를 받아들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그 작은 접촉에도 서연은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철의 눈에도 비슷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고마워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두 사람은 함께 부엌으로 향했고 서연은 장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철도 조용히 돕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주 부딪혔습니다. 어깨가 스치고 손이 닿을 때마다 묘한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냉장고에 우유를 넣으려다 병철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너무 가까워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미안. 병철이 물러서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연도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철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서연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 가벼운 접촉에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병철이 중얼거렸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서연의 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그 손길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욕망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병철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듯 서로를 바라보다가 서연이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나가볼게요. 현관문을 열자 이웃집 아주머니였습니다. 빌린 양파를 돌려주려 온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서연은 애써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웃이 돌아간 후 서연은 잠시 현관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방금 전 부엌에서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자 병철은 이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후였습니다. 서연은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부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순간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쳤나 봐. 어떻게 시아버지에게 이런 감정을.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욕망과 설렘을 다시 느끼는 것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결혼 22년 동안 남편 정우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금지된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피어난 불씨를 쉽게 끌 수 없었습니다. 정우의 출장이 연장된 지 3일째 되는 날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낮부터 시작된 비는 저녁이 되어서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천둥과 번개까지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거실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더니 갑자기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전이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병철이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응, 큰 번개가 쳤나 보네. 캄캄한 거실에서 두 사람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번쩍이는 번개빛이 간간히 실내를 비추었고 천둥 소리가 집안을 진동시켰습니다. 양초 있나? 병철이 물었습니다. 네, 부엌에 있을 거예요. 제가 가져올게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서랍을 열고 양초와 성냥을 찾아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발이 무언가에 걸려 비틀거렸고 병철이 급히 다가와 서연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병철의 강한 팔이 서연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네. 서연은 병철의 가까운 숨결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눈빛이 보였고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욕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초. 켜야겠네요. 서연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병철은 천천히 팔을 풀었고 서연은 거실 테이블에 양초를 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노란 불빛이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이런 날엔 와인 한잔하면 좋을 텐데. 병철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와인요? 아, 정우가 선물 받은 와인이 있어요. 마셔도 될까요? 정우 것인데. 괜찮을까?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정우는 잘 안 마시니까.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와인병과 잔을 가져왔습니다. 양초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와인을 따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와인이네. 병철이 와인 향을 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와인 좋아하세요? 젊었을 때 꽤 즐겼지. 요즘은 거의 안 마시게 됐네. 서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양초 불빛에 비친 병철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주름이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얼굴. 아버님 젊었을 때 어떠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병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꽤 활발했지. 지금처럼 무뚝뚝하지 않았어. 정말요? 상상이 안 되네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때는 뭐든 열정적이었어. 일도 사랑도. 사랑이라는 단어에 서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철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어. 그때 아내는 정말 아름다웠지. 첫눈에 반했어. 서연은 병철의 눈에 담긴 추억과 그리움을 보았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끔은 너무 외롭지. 40년을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 서연은 병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로의 뜻이었지만 그 접촉에서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연아. 병철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너는 행복해? 예상치 못한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행복한가? 그녀는 정말 행복했을까? 글쎄요. 불행하진 않은 것 같아요.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불행하지 않은 거랑 행복한 건 다르지. 서연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고 말했습니다. 가끔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우와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제 역할은 다 했는데 정작 제 자신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요. 병철은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도 그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은 다 했는데 정작 내가 누구인지는 잊어버린 것 같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철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양초에 흔들리는 불빛 아래서 그의 얼굴은 더욱 깊은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요즘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병철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병철과 함께 있을 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폭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와 천둥 소리만이 들리는 어두운 거실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만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철이 천천히 손을 뻗어 서연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그 손길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병철이 중얼거렸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서연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알아요. 서연도 대답했지만 몸은 병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양초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폭우 소리와 천둥 소리가 둘만의 세계를 더욱 은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병철이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키스였지만 곧 깊고 열정적인 키스로 변했습니다. 서연은 병철의 강한 팔에 안겨 모든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시아버지라는 금기는 사라지고 오직 한 명의 남자와 여자로서만 존재했습니다. 병철의 손이 서연의 등을 쓸어내렸고 서연은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아. 병철이 숨을 가쁘게 쉬며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님. 그 순간 또 다른 천둥 소리와 함께 거실의 불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정전이 풀린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두 사람은 놀라 떨어졌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일어났던 일이 꿈만 같았지만 둘의 붉어진 얼굴과 가쁜 숨소리는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병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갑자기 무거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들어갈게요. 서연은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두려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정우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지만 동시에 서연은 방금 전 느꼈던 강렬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열정과 설렘, 그리고 여자로서의 욕망.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병철이 나왔을 때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침 드세요. 서연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응. 병철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연아. 병철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병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실수였어. 서연은 마음이 아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거예요. 병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우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너는 아버님의 며느리죠. 서연이 그의 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동의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실수였고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불씨가 피어버린 마음을 쉽게 끌 수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서연과 병철은 서로를 피하려 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공간에 머물며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서연은 미리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자신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먼저 먹었어요. 아버님은 편하게 드세요. 병철도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서연은 병철이 그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그의 체온과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밤 11시 서연이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을 때 병철도 같은 이유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마주쳤고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병철도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말로는 참아야 한다고 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억눌린 감정, 강한 욕망, 그리고 깊은 그리움. 병철이 한 걸음 다가섰고 서연도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끌어안았고 깊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이러면 안 돼. 병철이 숨을 가쁘게 내쉬며 말했지만 그의 손은 서연의 등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서연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한 동의를 나눴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그날 밤 서연과 병철은 금지된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22년간 며느리와 시아버지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한 명의 여자와 남자로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서연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결혼 22년 동안 남편 정우와도 느끼지 못했던 열정과 행복감이었습니다. 병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5년간의 외로움이 서연을 통해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 뒤에는 깊은 죄책감이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에 대한 배신, 가족의 평화를 깨는 일. 그날 이후 서연과 병철은 낮에는 평범한 며느리와 시아버지로 지내지만 밤이면 비밀스러운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들만의 금지된 사랑은 계속되었고 두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출장이 끝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단 하루만 지나면 정우가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서연과 병철에게는 마지막 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정우가 돌아오네. 병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할 순 없죠. 병철은 서연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서연아, 이 일주일은 내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 저도요.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행복이 곧 끝나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돌아오면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가야 해. 병철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변해버렸으니까요. 할 수 있을까요? 아버님을 볼 때마다 이 일주일이 생각날 텐데. 병철은 서연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해야만 해. 정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서연은 병철의 손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그의 체온을 느끼며 마지막 순간을 소중히 담아두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병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마지막이야. 두 사람은 그날 밤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간절하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었습니다. 병철도 평소와 같이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계속해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시선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이 깨끗하네. 고생했어. 병철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정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니까요. 정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네. 병철이 식탁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오시니까요. 두 사람은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정우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정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고생 많았죠? 정우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응, 정말 힘들었어. 아버지, 잘 계셨어요? 병철은 거실에서 일어나 아들을 반겼습니다. 그래, 잘 있었다. 출장은 잘 됐나? 네, 성공적이었어요. 계약도 성사됐고요. 서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남편과 시아버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정우는 출장 이야기를 열심히 들려주었고 서연과 병철은 적절히 반응하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뭔가 달라 보여요. 정우가 갑자기 서연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뭐가요? 모르겠어. 그냥 뭔가 분위기가 달라 보여. 더 예뻐 보인다고 할까? 서연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철도 잠시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그냥 머리 스타일 좀 바꿨어요. 서연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그런가? 암튼 집에 오니 좋네. 두 분이 잘 지내셨죠? 병철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특별한 일 없이 조용했어. 식사가 끝난 후 정우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는데 병철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병철이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잘 자, 서연아.
네, 아버님도요.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는 남편 정우가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병철에게 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해. 모든 걸 잊고 예전처럼 살아야 해.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지 서연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우와 병철이 차례로 식탁에 앉았고 세 사람은 평범한 아침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정우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병철은 조용히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의 시선이 가끔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우가 출근한 후 서연은 병철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최대한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오늘은 친구들 만나러 나갈게. 병철이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즐거운 시간 되세요. 병철이 집을 나간 후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리 쉽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예고대로 회식이 있어 늦게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쯤 정우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여보, 들어왔어요? 서연이 현관으로 나가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정우는 비틀거리며 웃었습니다. 응, 회식이 좀 길어졌네. 서연은 정우의 팔을 잡아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앉아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보고 싶었어. 서연은 남편의 품에 안겼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병철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나도요. 이제 씻고 주무세요. 같이 자자. 정우가 서연을 끌어당겼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했던 이 감정이 이제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정우와 함께 있으면서도 서연의 마음은 병철에게 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변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 옆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병철이 나왔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병철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이 안 와서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정우 늦게 들어왔더라. 병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회식이 있었대요. 병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힘들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정우가 나타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아, 두 분 일찍 일어나셨네요. 정우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아침 드실래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정우를 속이고 가족을 배신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정우는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여보. 제가 다음 달부터 지방으로 발령받게 됐어요. 서연과 병철은 놀란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 병철이 물었습니다. 부산이요. 새로운 지사 설립 때문에 최소 6개월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6개월이나요? 응. 우리 모두 가는 건 어렵고 나 혼자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아버지와 여보는 여기 있어줘. 서연과 병철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위기이자 유혹이었습니다. 정우가 6개월 동안 없다면 그들은 다시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일에 집중해야지. 우린 여기서 잘 지낼게. 병철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우가 떠나면 자신과 병철은 또다시 유혹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이번에도 그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성을 찾고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현실의 벽은 높고 단단했지만 그들의 감정은 이미 그 벽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부산 발령이 확정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짐을 챙기며 복잡한 마음을 감추려 했습니다. 여보, 이거 다 필요해요? 서연이 정우의 겨울 옷들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응, 6개월 있을 거니까 계절이 바뀔 때까지 있을 거야. 그 말이 서연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병철과 둘만 지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정우가 짐을 챙기는 동안 병철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 보냈습니다. 출발 전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직장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연과 병철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없는 동안 집 잘 부탁드려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잘 챙길게. 여보도 아버지 잘 모셔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식사 후 정우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서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병철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병철 옆에 앉았습니다. 병철은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돌려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내일이면 정우가 떠나겠구나. 네. 서연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정우가 떠나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봐 두려워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보고 싶을 거야. 이미 내 마음은 내게 있으니까.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정우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철이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연은 병철의 손을 잡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님,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어쩌면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리? 네. 아버님이 실버타운으로 이사하시는 건 어떨까요? 병철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실버타운? 네. 제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좋은 실버타운이 있더라고요. 아버님께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병철은 서연의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게 내 생각이구나.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계속 이런 감정이 생길 거예요.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정우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그게 최선일 거야. 서연은 병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이해와 수용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정우가 돌아오기 전에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내 말대로 하자. 병철이 서연의 손을 더 강하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아. 네. 가끔은
만나도 될까?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철이 실버타운으로 이사하고 서연은 집에 남아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시아버지가 독립적인 생활을 원해서 이사한다고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서연과 병철은 현관에서 그를 배웅했습니다. 아버지, 여보 잘 지내요. 주말에 가끔 올라올게요. 걱정 말고 일에 집중해라. 병철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서연도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정우가 떠난 후 서연과 병철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집이 더 넓고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준비할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실버타운 구경부터 가볼까?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전문 상담사가 시설을 안내해 주었고 병철은 마음에 드는 방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좋네요. 병철이 창문 밖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동의했습니다. 네, 전망도 좋고 공기도 좋아요. 근처에 산책로도 있고요. 병철은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이게 좋을 것 같아?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둘 다에게 좋을 거예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조용한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면 입주할 수 있대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병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짐도 별로 없으니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병철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일주일만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을 보내자. 서연은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일주일만. 그날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서연과 병철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나가고 그리고 밤이면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욱 간절하게 서로를 아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데 왜 우리는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어느 밤 병철의 품에 안긴 서연이 물었습니다. 병철은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이라서야. 정우를 위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고 병철의 이사날이 왔습니다. 서연은 병철의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챙겼습니다. 아버님의 옷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서연이 옷장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병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야. 버릴 것도 많아. 짐을 다 정리하고 나니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과 병철은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네요. 서연이 거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추억도 많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해 짐을 실었고 서연과 병철은 마지막으로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연아. 병철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게 이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버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병철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나의 작은 선물이야. 서연이 상자를 열자 은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의 은반지였습니다. 아버님, 약속의 반지라고 생각해.
우리가 다시 만날 때마다 이 반지를 보면서 우리의 추억을 기억하자. 서연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딱 맞는 사이즈였습니다.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병철은 서연을 마지막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품에 안고 그녀의 향기를 기억하려는 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 병철이 서연을 살며시 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병철은 마지막으로 서연의 이마에 키스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에 오르며 서연을 향해 손을 흔들었고 서연도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사라진 후에도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서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슬픔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철은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고 서연은 집에서 혼자 지내며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주말마다 전화를 해왔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울에 올라와 가족을 만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은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매번 방문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서연이 병철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병철이 반갑게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서연아, 왔구나. 들어와. 병철의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서연이 선물한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가져왔어? 병철이 서연의 손에 든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이에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장조림하고 나물 몇 가지요. 병철은 기쁜 표정으로 가방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만든 음식이 정말 그리웠어.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서연은 집안 소식을, 병철은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의 생활은 어떠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병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 동년배 친구들도 생기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심심하진 않아. 다행이네요.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매일 아침 운동도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 서연은 병철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보다 얼굴색이 좋아 보였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정우는 잘 지내니? 병철이 물었습니다. 네, 주말마다 전화해요. 일이 바빠서 힘들다고는 하지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만남 같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를 마신 후 병철이 제안했습니다. 날도 좋은데 산책 좀 할까?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실버타운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공원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고 걷는 내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매일 아침 여기서 산책하고 있어.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단풍을 감상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서연의 머리카락을 흩뜨렸고 병철은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그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서연아. 병철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은 병철을 바라봤습니다. 네. 많이 보고 싶었어.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병철은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 더 그리운 것 같아. 서연도 병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은 채 단풍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밤 여기 머물러 갈 수 있을까? 병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우에게는 친구 집에 간다고 했어요. 그래. 내 방에 소파도 있고 내일 아침 일찍 돌아가면 될 것 같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철의 작은 방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에게 몰입했습니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모든 걱정과 불안을 잊고 오직 서로만을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니? 병철이 서연을 품에 안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렇게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철은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고 작별 키스를 나눴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서연이 약속했습니다. 병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그 후로도 서연은 정기적으로 병철을 방문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때로는 정우가 서울에 올라올 때를 피해 방문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시어머니 친구를 방문하거나 동창회에 간다고 변명했습니다. 병철도 가끔 서연을 만나러 외출했습니다. 두 사람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카페나 한적한 공원에서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조심했지만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정우가 주말을 맞아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연은 평소와 같이 남편을 반갑게 맞이했고 함께 병철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정우가 병철의 방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병철은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다. 여기 생활이 편해서 좋아. 아버지가 독립해서 사시겠다고 했을 때는 걱정했는데 이렇게 잘 지내시니 다행이에요. 서연은 남편과 시아버지의 대화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앞에서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병철과 공유하는 비밀스러운 관계에 대한 설렘이 공존했습니다. 서연이가 자주 찾아와서 잘 챙겨줘. 병철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여보, 고마워요. 제가 못 올라올 때 아버지를 잘 챙겨줘서. 당연한 일인걸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와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우는 피곤한 듯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서연은 거실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서연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두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병철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서연과 병철의 비밀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가족들 몰래 유지되는 특별한 유대감,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우의 부산 발령이 끝나가는 시점, 서연과 병철은 실버타운 근처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정우가 서울로 돌아오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정우가 이제 한 달 후면 서울로 돌아온대요. 서연이 병철에게 말했습니다. 병철은 서연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겠구나. 아버님, 우리 이대로 계속해도 될까요? 가끔은 죄책감이 밀려와서. 병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하지만 서연아, 너를 포기할 수는 없어. 서연도 병철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도 병철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정우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비밀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가족의 평화를 위한 선택이었고 동시에 자신들의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1년 후 서연과 병철의 비밀 관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서울로 돌아와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서연은 시간을 쪼개어 병철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가을 어느 날 서연은 실버타운 근처 공원에서 병철을 만났습니다. 단풍이 물든 공원은 1년 전 그들이 처음 이곳을 걸었을 때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서연이 병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단풍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병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병철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후회 없어? 병철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힘들 때도 있지만 아버님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요. 나도 그래. 이렇게라도 너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 서연은 병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병철에 대한 감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선택한 삶과 마음이 원하는 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인생의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병철은 서연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는 지금 그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사랑이 금지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만날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병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방에서 기다릴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에게는 친구 집에 간다고 말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거짓말에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공원을 나서며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조심했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병철의 방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에게 몰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두 사람의 특별한 감정, 깊은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서연아,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병철이 서연을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병철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비록 우리가 선택한 길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 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서연은 병철의 품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일출이 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벌써 아침이네요. 서연이 창가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병철도 일어나 그녀의 뒤에 서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다니. 서연은 병철의 품 안에서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곧 가봐야겠네요. 서연이 몸을 돌려 병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철은 서연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정우가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서연은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문 앞에서 병철과 마주섰습니다. 언제 또 볼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병철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정우가 출장 간다고 했지? 네, 하루 일정이에요. 그날 올게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포옹을 나누고 작별 키스를 했습니다. 서연은 병철의 방을 나서며 뒤돌아보았고 병철은 문가에 서서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두 삶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병철과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 나이를 초월한 감정의 깊이, 서로를 향한 끝없는 그리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우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돌아왔네. 친구 집에서 잘 지냈어? 정우가 평소와 같은 어조로 물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 서연은 익숙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침 먹고 아버지 뵈러 가볼까? 오랜만에 함께 점심이라도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서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지. 아버님도 반가워하실 거야. 식사를 마친 후 서연과 정우는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은 병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우와 함께 갑니다. 자연스럽게 대해주세요. 병철의 방에 도착하자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들과 며느리를 반겼습니다. 왔구나. 오랜만이네. 세 사람은 함께 실버타운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정우는 직장 이야기를, 병철은 실버타운 생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 병철의 시선이 가끔 서연에게 머물렀고 서연도 그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범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정기 검진도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 서연이가 잘 챙겨드리죠? 병철은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내 아내가 정말 효심이 깊어. 자주 찾아와서 음식도 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서연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만의 비밀이 담긴 대화였지만 정우에게는 그저 평범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로 보였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정우는 병철의 방에 물건을 두고 오는 사이 서연과 병철은 잠시 복도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조심해. 병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정우가 돌아오고 세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병철은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고 마지막으로 서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 가요, 아버님. 서연이 말했습니다. 응, 몸 조심해라. 병철이 대답했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정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좋아 보이셔. 실버타운으로 이사하신 게 정말 잘 된 것 같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활기차 보이세요. 내 덕분이야. 자주 찾아가주고 잘 챙겨줘서 고마워. 서연은 정우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남편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병철과의 관계가 주는 행복감 사이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는 정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두 삶을 사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병철을 사랑하지만 가족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찾은 균형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녀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병철의 77번째 생일날 서연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정우에게는 쇼핑을 간다고 말하고 그녀는 병철을 만나러 갔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아버님. 서연이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병철은 상자를 열어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작은 사진과 함께 손수 만든 가죽 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병철이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항상 아버님 곁에 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고요. 병철은 팔찌를 손목에 차고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이렇게 나를 생각해줘서.
두 사람은 그날도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특별한 감정, 나이와 상황을 초월한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정우가 해외지사로 발령받아 6개월 동안 떠나게 되었을 때 서연과 병철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서연은 거의 매일 병철을 찾아갔고 두 사람은 더 깊은 시간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현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금지된 것이었고 언젠가는 끝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서연아, 가끔은 우리가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상상해. 어느 날 저녁 병철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가슴에 기대어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하지만 그랬다면 지금의 정우도 없었을 거고 우리 아이들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어쩌면 지금 이렇게 만난 것도 운명이 아닐까?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라도 아버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병철은 서연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나도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가끔은 죄책감에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함께 있을 때의 행복이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사랑, 그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금지된 감정이었지만 그 감정만큼은 순수하고 진실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선택한 삶과 마음이 원하는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인생의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서연의 이 말은 그들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깊은 사랑, 나이를 초월한 특별한 유대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끝없는 그리움. 그것이 바로 서연과 병철이 평생 간직할 금지된 사랑의 아름다움이자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설렘과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때로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방향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다는 것.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서연과 병철처럼 금지된 감정을 경험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시니어들의 로맨스는 젊은 사랑과는 또 다른 깊이와 성숙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했기에 더 진중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합니다. 때로는 그 관계가 사회적 통념이나 가족의 경계를 넘어설 수도 있지만 그 감정 자체의 순수함과 진실함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생각을 하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시니어 로맨스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